에톡시키가 안에 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비 임팩트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흡착량이 질소에 대한 흡착량보다 확연하게 큽니다. 이러한 선택론을 기반으로 공장에서의 배기가스에서의 온실가스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대해 굉장히 저항성이 낮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노출시킨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구조가 완벽하게 다른 구조로 붕괴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고분자 형태의 리간들을 사용하여 물 저항성을 극적으로 증진시키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에 사이했던 이런 펑셔널리티들 크로스 링크한 형태를 통하여 이렇게 폴리머 리간들을 구조 안에 배일을 시키고 따라서 물 저항성을 크게 증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전략은 다른 BDC 기반 모프에 적용이 힘들다는 점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체인들을 다 연결시켜버렸기 때문에 세밀한 물성 조절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방법 대신에 단량체 기반으로 한 소수성 자극기를 도입하여서 물 저항성을 증진시키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허니컴 구조를 합성한 데 사용한 미스 에톡시 BDC와는 다르게 저희가 사용한 리간드는 이렇게 알콕시 체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폴라리티가 다를 것이고 따라서 모프 합성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용매의 종류라든지 농도, 온도, 시간 등등의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향후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정 합성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BME BDC를 사용한 모프에서는 기둥형의 결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저희가 새로이 이런 알콕시 체인이 붙은 BDC를 사용하여 합성한 모프의 경우에는 둥근 형태의 결정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PXRD 등등으로 저희가 구조를 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BDC가 배일하여 구조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IR을 찍어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구조에 이렇게 배일하지 않는 단량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카복실기와 OH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을 비교해보면 배일할 경우에 그런 피크가 달라지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DC가 실제로 이 모프의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합성한 결정의 물에 대한 저항성에 관한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결정을 상대 습도가 100%로 유지되었던 대기 중에 약 5일간 노출시킨 후 PXRD를 찍어본 결과 구조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실제 X 상태의 물과 직접적으로 결정을 섞고 이게 수시간 이후에 PXRD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였는데요. 여기 보실 수 있다시피 22시간이 지난 후에도 PXRD가 처음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합성한 결정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벌칙 구조가 대기 중의 수분에 의해서 수시간 내에 붕괴되었다라는 점에 비교하여서 굉장한 흡착량의 증진을 이뤄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결정에 기체 흡착량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보실 수 있다시피 질소에 대한 흡착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건 대부분의 기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다르게 이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점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흡착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벌칙 구조와 유사하게 질소 같은 다른 기체와 비교하여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선택성이 굉장히 특별하게 높고 이를 유지시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흡착량이 굉장히 낮은 점과 이 점에서 저희 보완해야 될 점을 찾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서 저희 결정의 흡착량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이크로파 합성기를 활용한 합성인데요. 이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스팀이 기존의 용매열 합성을 사용해서 벌칙 구조를 합성했기 때문에 저 오븐을 통해서 5일간 합성을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파 합성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합성이 5일 대신 수시간 이내에 합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빠른 합성을 이뤄낸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빠른 시간 때문에 결정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함이 좀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는 단점으로 작용하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흡착이 기체 자체가 흡착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체가 더 들어가고 흡착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은 그 결과인데 위에 보시는 파란색 PXRD 피크가 마이크로파 합성을 통해서 1시간 만에 합성한 결정, 아래는 6년 합성을 통한 5일 동안 합성한 결정의 피크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셔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확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PXRD 피크가 더 넓어지고 아웃소스한 부분의 피크가 용매 합성을 통한 피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피크의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봐서 벌칙 구조 자체는 성능적으로 합성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이런 피살리 패턴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결정이 결함이 좀 더 생겼다라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흡착량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처음 세웠던 가설과는 다르게 흡착량 자체가 크게 증진되지 않았으나 N2나 O2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흡착량 자체는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흡착량의 증진 자체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동일한 천칙성을 가지는 결정 합성했다라는 점에서 타임 이피션 메소드를 개발했다는 점에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긴 바이피릴 링커를 활용해 봤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기존과 똑같이 하되 이 BPY 대신 바이펜이라는 링커를 활용하는데 보시다시피 바이펜이 BPY보다 길이가 좀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긴 링커를 활용한다면 그에 따라 포어가 좀 더 커질 것이고 커진 포어에는 빈 공간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기체가 들어가 흡착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바이펜을 활용해서 결정을 합성하고 피해셜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벌집 구조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는 결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셜리 패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보시다시피 패턴이 약간 왼쪽으로 시프트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패턴이 왼쪽으로 시프트, 즉 세타 값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에 따라 레이어, 즉 층간의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층간의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포어가 좀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 몇 가지 주요 피크들에 대해서 이 각도 변화를 활용하여서 길이 변화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 8% 정도 길이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합성한 바이펜을 활용한 허니콤 구조들이 흡착 상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질소에 대한 선택성은 유지되었으나 산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흡착 용량 또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결과가 허니콤 구조의 흥미로운 구조적 성질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벌집 구조는 이 BDC 유도체와 바이피릴 링커 또는 BPY가 어떤 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두 화합물이 유사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BDC와 BPY는 약 7옹스트롱으로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바이펜은 9옹스트롱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을 봐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새로운 허니콤 구조의 성질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스 리안드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 실험에서는 이 징크 이카리온과 BPY 그리고 C6H만을 활용하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이 C6H와 BDC 또는 테레프탈산의 혼합물을 합성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리간드가 비슷한 카복줄기의 위치와 같은 여러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BDC 또한 구조에 인corporate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이 일부 CNH가 BDC로 치환이 된다면 그에 따라 포어에 빈 공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흡착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몇 가지 다른 비율들로 시도를 해봤는데 그 결과 9대1에서는 순수한 결정이, 8대2에서는 혼합물이, 그리고 5대5에서는 알 수 없는 다른 구조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9대1이 저희가 이란대로 혼합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대1 혼합물로 흡착 성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의 질소와 산소에 대한 선택성이 매우 잘 유지되었음과 동시에 흡착 용량 또한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리스 리간 시스템을 활용하면 흡착능을 성공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산화탄소에 대해 선택적인 흡착력을 가지고 있지만 물에 굉장히 약한 금속 유기결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성 리간드를 도입을 하여 물에 대한 정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흡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평행한 방법을 통하여 실제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흡착능의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이크로파 합성의 경우에는 합성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킨 점, 두 번째 바이피릴 링커의 길이를 늘린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성질을 관찰해 주셨던 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서 마지막으로 믹싱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제로 흡착능을 2배 가량 늘리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BDC 기반 모프에서 소수성 리간드를 도입함으로써 물 정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흡착능을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로는 이렇게 다른 substituent, 그러니까 펑셔널리티를 바꿔보면서 실제로 물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관찰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흡착의 선택성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기인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BDC 기반 모프에 소수성 리간드를 도입해서 흡착능을 증진시키고 물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모프에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모프5 대표적인 BDC 기반 모프에도 저희의 방법을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 물 저항성의 극적인 향상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